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은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편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자,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체코 원전이겠죠. 17일 날이니까 프라하랑 우리가 한 8시간 차이 납니다. 프라하가 8시간 늦죠. 18일 새벽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우선 협상자가 정해집니다. 날짜는 그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모릅니다. 체코 쪽에서 결정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폴란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빼고 다 유럽입니다. 30짜리 공사. 유럽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AI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안 되고, 두 번째, 자, 기후 변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화석 연료를 그만 써야겠죠. 세 번째,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석유 공급 받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전쟁 때문에. 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프랑스하고 한국이 남았습니다. 자, 근데 한국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체코슬라바키아 시절부터 체코는 러시아, 소련 연방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살짝 한국과 일본 정도 관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체코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체코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에, 자, 러시아 기업과 중국 기업 입찰 경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EDF,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 커넥션이 발견됐습니다. EDF가 러시아 원자력 산업과 깊이 누대 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이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치명적인 악재가 터졌습니다. 프랑스한테는. 체코 사람들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자, 리밸런싱 그룹 차원에서, 자, 그룹 구조를 재편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회사 두산 바켓을, 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다음에, 자, 지주회사 투자회사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게 됩니다. 사업회사만 남겠죠.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으면서 현금도 받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 순차입금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재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하나를 버리고 두 개를 얻는 셈이죠. 뭘 버리는 거죠? 밥캣. 돈 되는 회사입니다. 돈 되는 회사니까 넘겼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걸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공사에서 유리해집니다, 여러분. 발주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걸 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자, 남은 돈으로 뭐를 하죠? SMR 원전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은 이겁니다. 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세하게 분석을 한 건데, 에너빌리티가 바켓을 넘기게 되면 주식 숫자가 줄어듭니다. 물론 캐시카우가 나가니까 주식 가치는 떨어지겠죠. 근데 숫자가 줄어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이익이라는 거고. 자, 숫자로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결국엔 이익이다.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외적인 요인입니다. 순수 사업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숫자로 따졌을 때 주식 수량은 줄어들고 가치는 줄어들었지만 수량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을 볼 것이다. 이건 단순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재무구조 개선하고, 자, 이 돈으로, 그죠? 차입금 줄이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체코 원전 수주전 같은 공사가 벌어졌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나를 버리고 세 개를 얻는 셈이죠, 거의. 자,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슈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분야에 에너지 솔루션 플랜트가 있습니다. 에너지에 보시면은요,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수소에너지, ESS가 있습니다. 자, 모두 친환경적인 사업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만한 또 호재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뭐 기업이라는 게 결국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 어디에 들어갈까요?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비용입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면 절대값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도 커진다? 절대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드디어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습니다. 18일 정도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대로라면 결과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체코 언론에서 보도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러시안 커넥션입니다. 러시아에 관련이 있다. 체코 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누가 보더라도 공사 이력도 많고, 자, 한국 기업입니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유로 해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그 외에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스웨덴, 네덜란드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EDF 커넥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애초부터 자, 러시아 기업과 중국 기업은 뺐습니다. 보안 때문에. 근데 프랑스가 관련 있다? 자, 대형 호재를 만난 셈이죠, 한국은. 자, 그리고 리밸런싱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산그룹에서 그룹 구조를 재편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밥캣, 캐시카우를 로보틱스에 넘겨서 합병시킨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받게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랑 돈을 받게 됐습니다. 차입금 줄어들고 재무구조 개선되고 신사업에 투자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넘겨주고서 밥캣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줍니다. 합병시키죠. 일부 주식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받게 되는 부분들. 그죠?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여러분. 차입금이 확 줄어들어요. 신용등급은 올라갑니다. 공사 수주할 때 이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주하는 쪽에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SMR이나 원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신규 사업.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미래에.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SMR,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데 일찌감치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50조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2조 정도 두산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난리죠. 원전 때문에. 자, 신설 대책반을 꾸렸다. 원전 30년 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과 유럽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선진국부터. 자, 모두 이게 AI 때문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기존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잔존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문제 이것도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기 불을 땡긴 게 AI입니다,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현재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구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AI로 검색하는 게 전력이 10배가 먹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현재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더 원합니다. 2027년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4분의 3을 차지할 거다. 충격적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바로 SMR입니다. 왜? SMR이 어떤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냐?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작죠? 그죠? 건설 비용 적습니다. 4분의 1.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핵심 기술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데이터 센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40% 미국에다 져야 됩니다. 여기다 전력망을 다 바꾼다? 전력 인프라? 그래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가 SMR을 짓는 거죠. 바닷가도 아니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건설 비용이 적습니다. 일단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빅테크 기업들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일찌감치 SMR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왜? 바로 AI 때문에 그런 거죠. 역시 천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전력망이 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그래서 SMR은 대세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정리해 보면은 참 큰 이슈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체코 원전 18일 날 결과 나오죠. EDF의 프랑스 커넥션 때문에 러시아 커넥션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 자, 지배구조 개편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두산그룹. 그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을 떼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신용등급은 올라갑니다.
공사 수주시 굉장히 유리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과 SMR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AI나 AI 데이터 센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전력 반도체나 경량화 AI 모델을 개발 중인데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에너지는 공급자 우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적어도 AI 시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시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가장 급한 게 미국 쪽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요. 40% 미국에 져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 언제 다 바꿉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짓는 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체커 원전 수주가 끝날 때쯤 7, 8월 초, 7월 말. 자, 미국의 GE에서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산이 도와달라는 얘기죠.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체커 원전 못지않아요. 아직 오픈 안 된 겁니다. 자,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정.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자, 여기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정확한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정이 시장이 오픈되는 순간 체커 원전은 저리 가랍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바로 VI 걸리고 급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형주지만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당연히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한테 자, 세력 인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자, 두산이라 보내주시면 일정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에 급등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등했다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여기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 중요한 거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이제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큰 이슈가 있잖아요. 체커 원전 수주전이 있고 두 번째 G 일정 아직 오픈 안 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자 가세가 됐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가능성이 크다고 이거는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크죠.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자, 원형 바닥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많이 흔들었죠, 여기서. 그죠? 23,050원. 이거 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 바닥이 완성됩니다. 잠복기가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갑니다. 이거 나중에 플랫해지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23,000원대를 뚫으면 그 다음은 어디냐? 3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N자형이죠. 이렇게 여기입니다. 끊임없이 매집을 해놨어요. 얘네들이 밑에서부터 3, 4년 정도. 자,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차트를 맨날 분봉, 일봉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야 돼요. 여기 파동 하나 나왔고 파동이 하나 끝났고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 중입니다. 1번 파동, 2번 파동. 이거 뭐죠? 상승 3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고 오래 간다는 파동.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슈하고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SMR 오래 갑니다. 차트도 오래 갈 차트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월봉에서 이 친구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주세력들. 매집을 어느 정도 한 겁니까? 4년에서 5년? 그죠? 이거 지금 몇 배 오는 겁니까? 제대로 터진 게 3, 4천 원부터 터졌다고 치면은 이제 7배, 8배? 이 정도 오른 건가요? 그죠?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주식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1번,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홀수로 나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만 원대를 뚫어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3만 원대 뚫으면 그 다음 5만 원대 여기입니다. 이 하락의 중간 지점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걸 뚫으면 그 다음은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5만 원 돌파할 가능성 큽니다. 여기가 1차 목표가고 여기가 2차 목표가입니다. 근데 추세는 계속 갈 거란 얘기입니다. 왜? AI 때문에. 굉장히 장기 테마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여기 얘네들 주포 세력인데 그죠? 누가 봐도 이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주포 세력들은. 어떻게 털죠? 공포 아니면 희망으로 텁니다. 심리적 부분을 자극하는 거죠. 내려갈 때는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올랐기 때문에 피어가 작용하고 올라갈 때는 신고가게 되면 따라사게 됩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바로 이런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이제 이슈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체커 원전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자, 수급이나
아니면 심리적 부분입니다. 특히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산 엘러비리티 같은 급등주들, 장대 양봉이 몇 개씩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의외로.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하는 걸 봤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패턴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이 힘들어요. 자, 체커 원전 추주전이 있고요. 두 번째 G 일정, 이거 아직 오픈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겹쳤습니다. 변수가 많아졌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방향은 위로 잡았지만 중간에 플럭체이션,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혼자 대응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 특히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로보틱스, 밥캣, 두산 이런 종목들 전체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2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기업 90%는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두산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그냥 두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G 일정 안내드린다 그랬죠. 자,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에이스를 하나 내놓고 또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에이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승자는 두산 엘리베이터입니다.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이슈가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리티를 비롯해서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부분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 운영하는 방입니다. 두산 에너비리티와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대박은 여기서 많이 나죠. 두산 에너비리티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게 됐는데 4월 달입니다. 3월 말부터 이게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00만 주대가 2천만 주 넘게 터지죠. 자, 그러다가 4월에 15,000원대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4월 12일 날 15,000원. AI 전력 수요 급증 수혜죠. SML 대장주죠. 15,000원. 현재 수익권. 근데 이거 제대로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역시 AI 때문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참 AI가 많은 거를 바꿔놓는데 LS 일렉트릭입니다.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예전에 LS 산전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자,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것도 지금 23만 원 와 있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죠. 매집 주방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섹터의 종목을 대장주를 드립니다.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3158-8575. 자,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알려진 종목이긴 하지만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큰 이슈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연봉에서 상승 산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도 새로운 파동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오래 갈 겁니다. 자, 두산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전체 계열사 두산그룹 매매 사인 드린 실시간 대응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1번 매집 주방. 새로운 종목 드릴 겁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그냥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G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핵심 계열사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로보틱스,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공들여 만든 리포트고요. 이번에 세력 개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정 터지기 전에
이 안에 대응 전략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무료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역시 두산그룹 전체 핵심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무료입니다.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자, 매집 주방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어떤 섹터의 대장주 발굴해서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8일 새벽에 나올 체커 원전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이거는 프랑스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러시안 커넥션 때문에. 두 번째, 주의 일정 아직 오픈 안 됐는데 7월 말 8월 초입니다. 주가가 많이 움직이겠죠. 변동성 커질 겁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 개편.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가장 플러스인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돈이 되는 걸 버렸어요. 지금 얘가 이거를 아끼는 회사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 밥캣. 그래서 인수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계열사에 넘기긴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받은 게 있겠죠?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공사 수주 할 때 신용등급 올라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베팅을 하겠죠. SMR과 원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세 가지나 이슈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단터 너무 치지 마시고 중장기로 대응하십시오. 상승 산파가 나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자, 핵심 자료들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